워싱턴의 생애. 자, 이건 여러분 아마 조지 워싱턴, 지금은 그 초등학교 국어책에 조지 워싱턴 얘기 나와요? 그 벚꽃나무 잘랐던 그런 거 나온지 모르겠는데, 우리 때는 그걸 배웠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미국 대통령, 초대 대통령이 우리가 한테 그렇게 저시해갖고, 우리 때는 교과서 보면 음악도 미국 노래, 국어책도 미국 거, 사회도 미국 거, 미국 거만 배웠어요. 딴 나라 건 하나도 모르고. 일본이 침략이 안 한지도 몰라. 그렇게 우리는 다 배웠는데. 어쨌거나 조지 워싱턴, 너무나 우리에게는 친근하고 아주 위대한 사람으로 알죠. 근데 사실은 아무것도 위대한 거 없어요. 첫 미국 대통령이고, 사령관이고, 커맨더인치프 사령관이고, 그 건국의 아버지들입니다. 혼자가 아니고. 건국 아버지들, 꼭 fathers, 건국 아버지인데, 생긴 거 보면은 사람이, 우선에 생긴 것 자체가 권력이 있어 보이죠. 잘생겼죠. 워싱턴 기념물. 참, 볼만하죠. 초상화. 조상들이 영국에서 갔습니다. 증조부가. 1957년에 이 조상들이 영국의 귀족이에요. 대대로. 그야말로 지주급 때 귀족인데, 증조부 때 버지니아 웨스트 모랜드로 가서, 이미 그것을 한 미층 가지고 왔으니까, 여기 와서도 그냥 엄청난 땅과 재산을 가지고, 그 배경을 가지고 주의회 의원이 되고, 물론 영국 식민지 때 의원이죠. 지방의회 의원, 방위군 대령을 지내고, 그 감투권은 그대로 세습되는 거예요. 미국 와서도. 근데 조부, 아버지는 어거스틴 워싱턴이에요. 이것도 대단해요. 그대로 그냥 조상으로부터 다 물려받아가지고 든든한 거예요. 농장에다가 광산에 대해 사업으로 돈 더 벌어가지고. 두 아들 낳은 첫 번째 부인이 죽으니까 두 번째 부인 맞아들이고. 맞았는데 두 번째 부인은 맏아들이 워싱턴입니다. 조지 워싱턴. 첫 번째 부인 낳은 아들 있었는데 맞아 죽고 작은 형만 남아요. 이 작은 형이 워싱턴하고 나이가 14살인가 차이 나요. 14살 차이 나면 거의 아버지 뻘입니다. 우리나라 옛날 같은. 그러니까 그 형을 굉장히 따랐거든요. 왜냐하면 조지 워싱턴 어렸을 때 아버지가 죽거든요. 이 조지 워싱턴이 그 벚꽃나무를 잘랐을 때의 시절의 상상해서 그때 벚꽃나무 자를 때 조지 워싱턴이 소년 모습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소년인지 어른인지도 잘 구분도 안 되죠. 조지 워싱턴 남매들입니다. 이게 조지 워싱턴. 여동생, 아들 이 밑에 있는데 이건 아무 관계 없어요. 미국에서는 형제가 아무 관계도 없습니다. 워싱턴 생에 전혀 무슨 없고 생가는 따로 있어요. 지금 우리가 워싱턴 가서 보는 거는 그야말로 기념관이고 그걸 생가라고도 말하지만은 그래 따로 있었는데 여기 이제 증조부 아닙니까? 증조부가 바로 여기 버지니아의 웨스트 모랜드에 와서 정착했던데 이 집에서 워싱턴은 3살까지 있다가 떠나가지고 이사 갔다가 이게 이제 생가인데 이건 나 잘 기억이 안 나요. 이게 이제 생가거든. 지금의 생가. 이거는 이제 포토맥 강에 있는 기념관. 3살 때 워싱턴이 마운트 버넌으로 이사 갔어. 거의 일생이 그냥 마운트 버넌에 있었단 말이야. 이게 지금 여러분 여긴 거의 다 가보셨죠? 안 가신 분들은 아마 좀 원통할 텐데 가보세요. 초대 대통령의 집이 이렇게 부자의 멋진 이 기념관을 가진 대통령이 지구상에서 없을 거예요. 멋집니다. 너무 경치가 좋아요. 이 조감도를 보면 이렇거든요. 이 나와서 이리 가면 이쪽 여기가 바로 포토맥 강이거든요. 여기 들어가면요. 여기 이 그림은 좀 잘못된 것 같은데 여기 완전히 우거진 그 나무 산림 속으로 들어가서 여기 보면 이제 부두가 나오고요. 배로 가도 되도록 되어 있어요. 워싱턴에서.
근데 대개도 육로로 가죠. 가면 이제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들어가거든. 이렇게 들어가면 이게 지금 나도 다 봤는데 여기 뭔지도 잘 기억도 안 나요. 어쨌거나 여기부터 쭉 완전히 꼬박 한나절 걸립니다. 꼬박 한나절 걸립니다. 이 전체 다 돌아보려면 하루 종일 걸려요. 여기 와서 보통을 좀 하려면 그냥 하룻밤 자도 돼. 그만큼 어마어마한 집이거든. 이 부자니까. 이게 포토멜감에서 보면. 이 경치가, 자연 경치만 해도 그야말로 떠나기 싫을 정도로 좋아요. 참, 미국이라는 땅은 축복을 받은 땅이에요. 아버지와 이복 형에게 배워요. 정규학교, 초등과정도 제대로 안 밟았어요. 14살 연상이거든. 역사, 윤리, 수학, 재능이 있고. 아버지 11살 죽어버려요. 어머니는 아들 학교 관심도 없어. 그러니까 병정놀이 하면 맨날 대장놀이 하는 거예요. 아예 틀부터 달라요. 손도끼로 벚나무 자른 거, 이건 거짓말입니다. 만들어낸 거예요. 나중에 조지 워싱턴을 국민적인 영웅으로 만들어낸 거짓말입니다. 이 워싱턴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정직한 사람이냐. 그걸 이제 이 교훈으로, 아버지한테 벌 받을 줄 알면서도 내가 잘났다고 했다. 그 얘기를 만들어낸 겁니다. 이럴 때 이제 워싱턴이 아까 전투할 때 보면 운이 좋았죠. 구태할 때도 안개가 끼어가지고 무사히 도망가서 포로가 안 되고, 그랬거든. 물론 조지 워싱턴이 실패를 많이 해요. 나중에 요 성에 잘 나옵니다. 이때 운이 좋은 게 영국의 명문가 페어팩스, 아직까지 이때 식민지입니다. 식민지인데 영국의 명문가 페어팩스 집안. 이 집안은 바베이도스, 이게 카리브해에 있는 섬이잖아요. 여기와 미국 북쪽에 엄청난 토지를 가진 그야말로 굴지 재벌급 명문가예요. 이 집안에 이제 윌리엄 페어팩스와 토마스 페어팩스는 사촌간이에요. 근데 바로 이 집안으로 워싱턴의 이복형 있죠. 이복형이 장가를 갑니다. 이 집안. 운 좋죠. 이복형 로렌스가 장가를 가니까 워싱턴은 이복형 따라, 이복형이 그냥 형 하면서 그냥 완전히 선생이기도 하고, 그야말로 안내자야. 아버지도 일찍 돌아가셔버리고 하니까 맨날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 형이 또 사람이 좋아요. 그 동생한테 다 가르쳐주고, 그야말로 보호자가 되어줍니다. 자꾸 듣다 보니까, 이 집 주인이 보니까, 토마스가 보니까, 참, 애가 괜찮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많이 도와줘요. 도와주는데 워싱턴 학교도 제대로 안 다니고, 근데 애는 좋고 똑똑하고, 머리 잘 돌아가고. 그러니까 그때 이제 제일 그런 데서 쉽게 돈벌이 할 수 있는 게 뭐냐? 토지 측량입니다. 그걸 이제 배운 거야. 배워 시험과 합격돼요. 측량사가 돼요. 이때 이제 측량한 것이 워싱턴이 나중에 전투할 때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측량사라는 거는 온갖 군데 다 분야대만 하거든. 그럼 이제 버지나 일대를 돌아다니면서 측량을 하니까 그 지형을 우리가 보는, 여러분 등산 가서 보는 그 산 모습과 측량사가 보는 거 다르죠, 눈이. 측량사가 결국 이래 다 본단 말이죠. 집을 어디 지면 좋게 되는까지 머릿속에 떠오르거든. 나중에 전투할 때 그야말로 살인관들의 적격인 겁니다. 이렇게 운이 딱 맞아 들어가요. 이걸로 이제 돈벌이에요. 이를 이제 그야말로 이제 총각 시절에 첫 애인, 조지 워싱턴의 첫 애인이 바로 이 여자입니다. 셀리라는 여자예요. 이 여자는 시집가기 전에 오로지 워싱턴을 사랑했어요. 워싱턴도 이 여자를 사랑했어요. 그런데 시집가놓고 많이 보니까 이 페어팩스 집안이 더 부자거든. 이쪽 집으로 장가를 가버려요. 그럼 장가한 게,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자기 이복형의 처남한테 자기 애인이 시집간 거예요.
워싱턴. 참 세상 좁죠. 여자를 사랑해도 그런 여자하고 사랑해가지고. 그, 쉽게 말하면 형의 처남댁하고 연애한 거예요. 그것이 부자니까 이렇게 시집 가버렸거든. 근데 워싱턴은 끝까지 이제 평생 동안 알아버렸대요. 첫 애인이라고. 그래서 가가지고 나중에 이 여자가 과부가 돼요. 나중에. 시집가서 살다. 과부가 돼가지고 후회했대요. 아, 내가 워싱턴한테 시집가고. 왜? 이때 막 대륙전쟁에서 워싱턴이 승리하고 막 이랬거든. 그러니까 내가 왜 이리 시집 왔지? 날 좋아하던 그 남자한테 시집가고. 그러고 나중에 여자가 영국을 가버렸어요. 영국. 미국 버리고 영국 떠나버렸습니다. 자기가 버린 옛날 애인이 뭐 대통령하고 하니까 그렇겠죠. 그래 영국으로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워싱턴이 막 얼마나 적극적으로 했는지 모르는데 가지 말고도 돌아오라고. 그렇게까지도 좀 연락을 하고 그랬다는 바로 그 여자입니다. 꽃을 딱 들고 있어요. 상냥해 보이죠. 그랬는데 이 이복형이 결핵에 걸려요. 그렇게 자기를 봐주던 이복형이 19살 때 결핵 걸리니까 바베이도스로 갑니다. 그게 이제 자기 처갓집 그 영지가 있는 데잖아요. 바베이도스가. 그 집안에 진짜 장가 갔으니까. 그거 가서 이제, 그거가 이제 공기도 좋고 뭐 약재도 많고 하니까 간 거란 말이죠. 가서 한데 이 워싱턴도 그 이복형을 따라가요. 따라가서 그거 있다가 마마에 걸려가지고 고치긴 고쳤는데 살짝 워싱턴이 살짝 곰봅니다. 이때 이복형 따라갔다가 걸렸어요. 근데 이복형이 죽어버렸거든요. 결핵은. 이땐 결핵은 죽는 데입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20살 때 워싱턴이 20살 때 이복형이 죽으니까 이 이복형 장가 갔잖아요. 부잣집에. 그러니까 어린 진료도 죽고 형수는 부잣집 딸이니까 재혼을 해버리고 그러면 이복형 로렌스도 재산이 많거든. 그러니까 형의 재산이 그 미망인이 재혼하면 안 줘요. 여자한테 안 줘. 그러면 저절로 그 동생한테 유산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 없으니까, 어머니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조지 워싱턴이 이미 아버지로부터 받은 재산도 약간 있다가 그 큰 집, 번원에 있는 지금 그 기념관에 큰 집, 이게 다 장자로 돼 있거든. 그게 다 워싱턴에 돼버린 거예요. 그냥 졸지에, 부자 된 거예요. 딱 알겠죠. 그러니까 명문가 후손에 졸지에 부자가 돼버려요. 무도회, 당구장, 카드놀이, 연극, 승마, 사냥. 놀아도 뭐 일할 필요가 없어요. 평생 먹고 살아도 아무 걱정이 없어요. 그냥 맨날 띵까띵까 놀아대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정 사회적인 지위, 버지남, 민방위 부관 겸 소령. 물론 이게 민방위군들이 영국에 나중에 정식으로 군에 편입되거든. 그럼 저절로 워싱턴도 영국군 장교가 되는 거예요. 근데 또 이제 그렇게 돈 많으면 사실 자기 돈만 있어도 되는데 또 이제 참 돈 욕심에 사람이 끝이 없어요. 어떻게 하냐면 또 장가를 가는데 엄청난 부잣집 장가를 갑니다. 어떤 부자? 과부. 이 여자가 어마어마한 거부집 딸이야. 남편이 죽어요. 죽으니까 남편 죽고 3년 뒤에 3년 동안 수절하고는 조지 워싱턴을 결혼해버립니다. 그 이전에 그럼 지금 이제 군인이거든. 조지 워싱턴은 신분이. 군 장교란 말이에요. 고급 장교예요. 이때 이제 영국과 프랑스가 전쟁하거든. 이 전쟁 얘기는 내가 지난번에 했어요. 왜 싸웠습니까? 미국 땅덩어리가 프랑스 땅덩어리가 많거든요. 그걸 서로 차지하려고 싸운 거예요. 이때 워싱턴은 영국군 장교이기 때문에, 식민지 영국군 장교이기 때문에 당연히 영국 군인으로 참전합니다. 지휘관, 사령, 참전했거든. 그런데 상대는 누구냐? 프랑스 땅. 프랑스 땅 뺏으려고 하는 거 프랑스 군하고 전쟁하는 거예요. 이때 워싱턴이 실수를 많이 해요. 포로가 됐다가 풀려나기도 하고, 또 한 번은 어떤 전투에서는 그 협상을 하러 오는 프랑스 장교 일단을
죽여버립니다. 그럼 이거는요, 그때는 뭐 국제법이 없기 때문에 그냥 뭐 넘어가긴 넘어갔지만 엄청난 불명예입니다. 어쩌면 불명예 제대로 당해야 돼요. 상대를 위해서, 상대방을 위해서. 근데 그냥 워싱턴이 뭐냐 사람 좋고 이러니까 넘어가 버려요. 그런 실수도 합니다. 이게 이제 프렌치 인디안 전쟁. 왜 프렌치 앤드 인디안이냐? 인디안들이 프랑스는 구교거든. 영국은 개신교고. 프랑스 구교들은 인디안하고 결혼돼버리고 아주 친해요. 가톨릭들은. 그러니까 인디안들이 영국, 그 프랑스 편을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영국도 공작을 해가지고 인디안들이 둘로 갈라집니다. 프랑스 편 인디안, 영국 편 인디안 갈라져요. 그런 속에서 이제 워싱턴이 전쟁을 하고 그렇게 실수를 많이 했습니다. 이게 이제 아마 일생일대의 대실패는 이때 워싱턴이 한 겁니다. 자, 이 과부, 부잣집 과부, 돈 많은 과부하고 결혼하니까 이 과부하고 사이에는 애가 안 나요. 워싱턴 자기 애 없어요. 없고, 이 마사가 전 남편 아이 데리고 온 것 밖에 없어요. 이 여자가 first lady, 첫 first lady가 된 거고. 그 당시에는 first lady라는 말 자체는 이때는 없었으니까. 그 당시에는 레디 워싱턴. 이렇게 불렸어요. 애 없습니다. 그 아내가 과부가 데리고 온 아들 중에 하나는 동생한테 죽어버려요. 이게 이제 그때 바로 이 부인입니다. 부인. 이게 아들. 이거는 이제 시종. 이제 부자가 됐습니다. 이게요, 그 워싱턴이 어디나 돈 많으면은, 뭐 군인이 되든 뭘 하든 뭐 돈이 많으면은 달라져요, 사람들이. 그 뭐 옛날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나 인간 세상이 똑같아요. 돈만 많으면은 실력이 좀 없어도 그냥 유명해질 수 있습니다. 하원. 가만히 있어도 그냥 당신 나서 봐라. 제가 찍어줘요. 주 하원입니다. 지금 국회가 아니고 이때는 식민지니까. 그 정치에도 입문해 있고, 그 지역에서는 유지고, 여러 가지 좋은 거예요. 이럴 때 자비로, 그러다가 이제 42세가 됐을 때는 보스턴에서 드디어 반란이 일어났거든. 독립하겠다 하니까 자기 돈으로 1000명의 군대를 인솔하고 군복도 지가 정해가지고 보스턴을 구원하러 갑니다. 5개 카운트 방위군 총사령관이 돼요. 이럴 때 이제 미 대륙회가 열려가지고 1차는 75년에 열리고 2차 때 2차 때 1차가 74년, 75년에 2차 열렸거든. 열리니까 이때 이제 워싱턴이 복장을 어떻게 하냐면은, 자기가 그 장교 출신이니까 영국군에. 그러니까 군복을 딱 입고 칼도 딱 차고 또 몸이 조지 워싱턴 키가 180 넘거든요. 180 같이 거 굉장히 커요. 보통 사람 하면 이렇게 딱 아래를 보여. 그 딱 가니까 우선 생김새부터 다르잖아요. 그런데 저게 누구냐 하니까 저 엄청난 부자고 뭐 영국군 장교였고 뭐 이러 하니까 딱 알겠죠. 왜 총사령관이 되는가. 다른 사람들은 다 뭐 변호사 출신 뭐 이런 거거든. 대륙회의 때 참석한 주 대표들이. 그러니까 그냥 하니까 누가 그 출전한 사람이 있어요. 나중에 나와요. 저 워싱턴 하자. 좋다. 만장일치로 그냥 총사령관. 독립군 총사령관. 이렇게 해서 이미 아까 했죠. 요크타운 전투에서 승리하고는 아직 승리 이끌어가지고 돼버려. 그 군인 때 이제 에피소드인데 이게 이제 조지 워싱턴 신화에만 이건 사실입니다. 그 벚꽃 나무 자른 걸 아버지한테 고백한 거는 나중에 만들어진 신화고 이건 팩트예요. 자기 이제 총사령관입니다. 총사령관이니까 말을 타고 이제 지나가다 보니까 하사관 하나가 이제 무슨 뭐 통나무 집도 짓고 뭐 진지도 구축하고 하는데 통나무 무거운 걸 막 부하들하고 막 힘들어 끌고 가는 거야. 너무 힘들어 보여.
근데 조지 워싱턴은 몸짓도 좋고 힘도 좋거든. 말 타고 가다가 딱 내리더니만은 옷도 다 벗고, 어? 가서 같이 그걸 끌고 가. 다 갖다 놔요. 갖다 놓더니만은 하는 말이 앞으로도 이런 거 무거운 거 들 때는 내한테 도움 청해라. 나는 저기 있다. 그 총사령관 실, 그 장교 숙소, 그거 가르치면 저기 있으니까 뭐인지 앞으로 있는 일 있으면 내한테 오너라. 옷 입는 거 보기엔 총사령관이야. 이때는 텔레비 같은 게 없기 때문에 총사령관들 얼굴 모릅니다. 안 만나본 사람. 이 참 멋진 에피소드죠. 마치 그 중국의 옛날 그 병법에 나오는 지휘관처럼 솔선수범하는 참 겸손하죠. 워싱턴 승리하던 장면, 사라토가 전투. 워싱턴 기념탑이거든. 버지니아에 있는 기념탑. 기마상. 이거는 동전에 새긴 겁니다. 동전에. 코를 가면은, 어때, 이게 제일, 이보다 더 낮은 게 1센트짜리가 미국 화폐가 어떻게 돼요? 있고, 그 다음에 코르죠. 25센트에 해당하죠. 거기서 그 워싱턴 모습. 이거는 워싱턴 주 깃발. 아직 주 이름 자체가 워싱턴이니까 뭐 워싱턴 사진을 그냥 초상을 딱 집어넣는. 자, 이제 파리주야 끝났죠. 이러니까 딱 워싱턴이 자기 총사령관 통수권을 반환해버립니다. 아, 이제 끝났으니까 나는 이제 집으로 가서 쉬겠다. 일단은 그 반환하니까 받아들였어. 그 연방 정부가 받아놓고 보니까 대책이 없는 거야. 이 워싱턴을 대신할 만한 인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나라는 찾았는데 이제 세워냈는데 어떻게 할지 잘 몰라서 막 방황하는 거야. 이럴 때 이게 이제 회의입니다. 회의 장면. 이럴 때 이제 정의회를 만들어야 되는데 당연히 워싱턴이 정의회 의장이야. 그 정의회를 구성했거든. 왜? 워싱턴이 군인이기도 하지만 원래가 지방의회 의원이잖아. 그것들 해가지고 정의회를 만들었거든. 만들어 보니까 아이 뭐 이제 총사령관 워싱턴 장군이 하라고. 그래 이제 사령관이 됐단 말이야. 그래 의장이 돼가지고 헌법 다 만들었어요. 헌법에서 다 한 뒤에 이제는 집으로 가겠다 하니까 이 선거인단이, 대통령 선거인단이 이때는 이제 그 의회에서 뽑힙니다. 전 국민 직접 투표가 아니고 간접 투표. 미국은 지금도 간접 투표잖아. 이때 벌써 만들어졌거든. 그럼 각 주별로 두 표씩이에요. 두 표씩 얻는데, 두 표씩이니까 그냥 워싱턴한테 뭐 이야기도 안 하고 만장일치로 선출됩니다. 어떻게 하냐면은 한 주마다 두 표씩 뽑거든요. 그러면 모든 주에서 다 워싱턴은 한 표씩 다 있어. 나머지 하나를 딴 사람 지지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차이를 알겠죠. 투표하니까 다 한 표 나오니까 만장일치죠. 그다음 나머지 한 표는 딴 사람들 지지하니까 그게 표 차이가 나죠. 그래서 두 번째 표 차이 많은 게 부통령이 됩니다. 지금 부통령이 노미네이트 지명해서 하죠. 같이 공동 후보가 되지만 그때는 1등은 대통령, 2등은 부통령. 처음에는 그래 했습니다. 대통령 돼버려요. 근데 대통령이라는 제도가 없었단 말이에요. 프레지던트 지구상에 없었어. 그 워싱턴 자신도 이게 뭔지 몰라요. 그럼 이제 자기가 어쨌든 이 나라에서 제일 어른이야. 통치자야. 그러니까 꼭 영국 왕처럼 했대요. 행동을. 대통령이 막 그건 모르고 그냥 영국 왕처럼 그냥 폼 잡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워싱턴을 생애에서 이 가장 큰 실수를 한 게 뭐냐면은 이때 프랑스 혁명이 나거든요. 이제 대통령이 됐는데 바로 혁명이 나. 그런데 워싱턴이 프랑스 덕분에 미국이 독립했거든. 그럼 당연히 혁명파를 들어줘야 돼요. 근데
딱 외면해버려요. 중립. 그러니까 프랑스 혁명군들이 화가 나가지고, 저 말이지. 프랑스의 쉽게 말해 혁명 세력들의 도움으로 저렇게 독립했는데, 그 독립받아서 독립 지원 덕분에 독립을 해가지고 대통령이 된 워싱턴이,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혁명 일으켜서 하는데 도와주지도 않느냐. 화가 나가지고, 그 워싱턴 저는 좀 손 좀 봐라 하면서 아주 강경파 에드몽 준에라는 사람을 미국 대사로 보내요. 아주 그냥 워싱턴한테 그냥 죽여버리든지 막 혼 좀 내라 보냈는데, 에드몽 준에는 강경파예요. 죽여버리려고 하니까 프랑스 입장에서 보니까 프랑스는 이제 혁명도 성공해버렸거든. 그래서 남나라 대통령 죽이면 큰일 나. 그런데 그 이제 죽이지 말아라. 이제 우리 혁명 성공했으니까 그냥 놔둬라. 근데 이 사람은 지 성격을 못 이겨가지고 계속 강경파로 나가니까 도리어 만류하느라고 프랑스에서 만류해요. 만류 체포하려고 그래요. 하도 말 안 들으니까. 대사를. 그러니까 이 에드몽 준에가 미국으로 귀화해버립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참 이게 재밌어요. 근데 워싱턴이 이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 죽이려던 프랑스 대사거든. 에드몽 준에가. 못 붙여해버리면 되잖아. 근데 도로 피신시켜줘요. 도와줘요. 통이 크죠? 통이 크게, 통이 우리하고 달라. 그 미국 있다가 나중에는 이제 도로 교육해가지고 뭐 변호사라고 나중에 별 빛도 못 봐요. 그 길로 완전히 그냥 골로 가는 거죠. 이게 이제 대통령 헌법 통과시킬 때 국회의장 워싱턴 단상에 있는 게 이게 조지 워싱턴 헌법 통과 장면. 조지 워싱턴은 대통령 서명, 대통령 취임 선언하는 장면. 전부 이게 그림입니다. 조지 워싱턴, 트렌턴에서. 부통령은 존 애덤스. 이 사람입니다. 머리 많이 까졌죠. 이 존 애덤스가 2대 대통령이 돼요. 조지 워싱턴이 2번 하고 사실은 3대죠. 그런데 이제 한 번 했기 때문에 1대, 2대는 애덤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는 변호사 출신이거든요. 인지조례 때부터 반영운동에 선두에 섰다가 이 미국 대통령이요. 5대까지는 완전히 그 독립투사들입니다. 그럴 거 아닙니까? 그 독립투사들이 하도 혁혁한 투사가 많으니까 돌아가면서 5대까지 하요. 그럼 한 30년 정도 지내거든요. 지난 뒤부터는 이제 뭐 다른 대통령이 나오는 거죠. 그때는 이미 독립전쟁 세대가 다 끝나버린 거니까 다른 세대가 나오는 거죠. 이 애덤스는 2대 대통령은 됐는데 그 다음에는 실패해요. 왜 실패하느냐? 토마스 제퍼슨 이렇게 패배해요. 토마스 제퍼슨은 나중에 우리 다음 시간에 또 자세히 그 전기를 하게 되는데, 이거 제퍼슨은 대단한 석학이에요. 대석학이에요. 근데 이제 이 독립선언설 기초위원이었고, 그 대륙회의 때 조지 워싱턴을 총사령관으로 추천한 게 바로 이 애덤스입니다. 독립부 첫 연구공사로 갔다가 첫 대선에서 제퍼슨 제키고, 그럼 네임 밸류로 보면 제퍼슨이 훨씬 높아. 근데 애덤스가 표를 더 많이 얻어가지고 부통령이 됐단 말이죠. 처음으로 백악관 입주합니다. 백악관 줬대. 이 바로 2대째 입주예요. 워싱턴은 딴 데서 한 거예요. 제출만 했는데 제퍼슨이 이렇게 패배해요. 제퍼슨이 똑똑하거든. 뒤에 지표를 주면 제퍼슨과 서신, 이게 라이벌입니다. 두 라이벌이, 이 서신이 그렇게 좋다 그래요. 나도 못 봤어요. 둘 다 같은 날 죽어요. 1826년 7월 4일 같은 날. 둘 다 서로 아파가 누워있는데 누가 아직 살았나? 누가 아직 살았나? 하다가 제퍼슨이 먼저 죽었다. 그 소리 듣고 애덤스가 죽어요. 참 라이벌도 아주 멋진 라이벌이죠. 신화적인 라이벌. 자, 이제 워싱턴 대통령 합니다. 황제처럼 행동하면서 황제처럼 대우받고 가면 막 이렇게 황제를 맡듯이 그걸 아주 당연한 걸 그냥 다 받아들여요.
그랬는데 공정이 능력 위주라. 국무장관에는 토마스 제퍼슨. 워낙 해박하니까 토마스 제퍼슨. 이게 나중에 다음 시간에 자세히 합니다. 제퍼슨에 대해서는. 재무장관 알렉산더 해밀턴. 이건 이름 외워두세요. 미국 역사를 아는 데서 이 두 사람은 매우 중요합니다. 재무장관 해밀턴, 국무장관 제퍼슨. 제퍼슨은 우리가 하도 독립운동사에서 많이 나오니까 독립선언 기초하고 한 게 다 제퍼슨이잖아요. 다 알고 있는데 해밀턴은 잘 모르죠. 이게 재무장관. 이 재무장관이 왜 중요하냐 하면은 이게 연방파입니다. 그 13개주가 독립을 해가 한 나라가 됐는데 이때 여론이 다 각 주별로 독립적인 주를 놔두자고 했는데 아니다. 한 나라로 끈끈한 연방을제를 만들어서 연방국회, 연방법원, 연방은행 다 하나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야 이 나라가 부국강병이 된다. 그게 바로 해밀턴 재무장관. 그럼 그 해박한 제퍼슨 연방파 반대. 그래서 해밀턴 국무장관 제퍼슨과 재무장관 해밀턴이 정책이 달라요. 둘이 서로 다툼을 하면서도 끝까지 협조합니다. 이게 미국 민주주의예요. 우리는 정책 다르면 그냥 원수가 되고 인간적으로도 원수가 되거든. 그게 아니야. 끝까지 서로 다 도와줍니다. 끝까지. 이게요. 참 이걸 보면 미국이 멋진 나라예요. 멋진 그 풍속이에요. 응? 근데 이 사람은 세금 걷는, 정부장관이니까 세금 걷는 게 전문이죠. 줄세를 누가 해요? 위스키세라, 위스키세. 영국 했으면 난리 나죠. 근데 아니나 다를까? 영국이 세금 매기면 그렇게 반대하던 사람들 아닙니까? 전부 다 독립투사라. 자기들이 정권 잡아보니까 세금 매겨야 되거든. 이걸 만드니까 시골에서 막 반란이 일어납니다. 근데 반란이 났을 때, 이제 집권자와 피집권자의 차이점입니다. 옛날 식민지 시대 같으면은 그것 때문에 독립운동이 일어났잖아요. 세금 때문에. 근데 이때는 자기들이 집권하고는 세금을 매겨놓고는 반란이 일어나니까 조지 워싱턴이 어떻게 하지 합니까? 강력하게 진압해버려요. 그러니까 이 반란을, 세금 반란이라는 걸 강력하게 진압했기 때문에 조지 워싱턴은 더 위대한 지도자, 그야말로 한 나라를 딱 통치하는 지도자로 부각되고요. 지도자일 때와 지도자가 아닐 때의 차이점이죠. 그럼 제퍼슨과 해밀턴의 가장 큰 대립은 뭐냐면은 독립전쟁 때는 독립재산제거든. 그럼 각 주 출신들을, 군인들 비용을 다 대줘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부자주와 가난한 주가 있는데 부자주는 빚이 적고 가난한 주는 빚이 많고 또 그 독립전쟁 적립을 한 주는 빚이 더 많고 각 주마다 빚진 액수가 달라요. 적자 액수가. 그런데 이상하게도 해밀턴 주가 빚이 많아요. 뉴 잉글랜드 지역. 그러니까 이제 빚 갚는 것부터 이제 차이가 납니다. 제퍼슨하고. 제퍼슨은 자기 주 빚은 그 주가 책임지도록 해야 된다. 이 연방 반대파니까 제퍼슨. 그런데 해밀턴은 전부 합쳐서 모든 빚은 다 합쳐서 연방 정부에서 지불해야 된다. 이 둘이 싸워요. 엄청난 싸움이죠. 그야말로 이권 싸움이에요. 그런데 해밀턴이 제퍼슨 주장 들어줘요. 그 대신에 수도를 만들 때 지금 이때는 이제 필라델피아에서 많이 했거든요. 뉴욕 아니면 필라델피아에서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 하지 말고 더 남쪽으로 옮기자. 그래서 워싱턴으로 수도를 옮긴 겁니다. 이제 딱 알겠죠. 이런데 이제 또 이제 미국 정치가 재미있는 게 여기 또 나옵니다. 해밀턴과 이 부통령 있죠. 애덤스가 2대 대통령이 됐잖아요. 애덤스. 이 재무장관과 부통령 간에 결투가 벌어져요. 이 결투가 벌어졌는데
사실 이미 그 정도 지휘되면 결투 안 해도 되거든. 근데 어떻게 결투 라이벌에 해뒀다. 라이벌도 결투가 벌어져가지고 이때는 버지니아는 결투 금지 구역이야. 그래서 강 건너서 허성 강변바위 절벽 밑에서 둘이 결투해가지고 해밀턴은 죽어요. 결투 이튿날 죽어요. 이러니까 토마스 제퍼슨이 신사거든. 그럼 토마스 제퍼슨이 대통령인데 토마스 제퍼슨이 보니까 자기 밑에 이제 애덤스가 부통령이거든. 보니까 제가 저기 문제가 있다 이게 아주 완전히 매장시켜버립니다. 실제로 그렇잖아요. 그런 급에 있는 지도급 인사가 감정이 못 이겨가지고 결투를 신청해가지고 상대를 죽도록 만들고 이래가 이 애담스는 완전히 깨져 작살나버립니다. 근데 이제 더 재밌는 거는 그 후손들이 200년 뒤에 그 모여가지고 그 결투했던 장소 자기 조상들 모였던 장소 모여가지고 결투를 이제 총알로 안 하고 공포탄 가지고 그 재현 연극을 한번 하고 화해했대요. 두 가문이 대대로 원수로 살다가 딱 화해를 해가지고 지금은 아주 아무 관계가 없이 잘 지낸다고 그럽니다. 참 아름답죠. 우리하고 다르죠. 우리는 뭐 사색 당파였던 그 당파들끼리 지금도 그 후손들이 막 원수거든요. 그게 우리나라 좀 다툼을 없애야 돼. 여러분들 다툼을 다 없앴어요. 바로 뭐 이게 결투 후에 제퍼슨한테 버림받고 완전히 깨져버린 사람. 제퍼슨은 연방주의자를 막 욕합니다. 실제로 연방주의자들은 그 통치권주의자예요. 해밀턴은 영국 귀족주의 지지자입니다. 그러면서 민주주의 욕해요. 국민들의 변덕과 충동으로 좌우된다. 이게 이제 연방주의자거든. 왜? 주만 다스리기에는 힘이 없어. 강력한 다 합쳐가지고 해야 힘이 생긴다. 그런 거죠. 근데 해밀턴은 영국 정치의 왕이거든. 제퍼슨은 프랑스, 혁명 프랑스를 모범을 합니다. 이 차이가 나는 거죠. 인물, 대통령 아닌 인물로 해밀턴, 프랭클린. 벤자민 프랭클린은 그렇게 혁혁한데 대통령은 안 했거든. 해밀턴은 10달러, 벤자민은 100달러. 프랭클린. 자, 이제 워싱턴 다시 돌아옵니다. 삼선 포기. 근데 이제 흑인 차별, 뭐 인권, 여성 참정권 이거는 워싱턴에 관찰 하나도 못 시켜요. 그대로 해요. 완전 백인들만 다 해먹어. 다만 유럽처럼 복잡한 호칭은 뭐 피하 뭐 그런 건 다 없애버리고 내각은 대통령 자문기관 해버리고 대통령 지 마음대로 해요. 국회도 뭐 대통령 그냥 거수기야. 임기 6개월 남겨두고 불출마 이게 유명합니다. 삼선 금지 누구도 못 고쳐요. 나중에 이제 그 2차 대전 때 프랭클린이 삼선하고 했잖아요. 그 뒤부터 수령헌법 해가지고 누구도 못하게 어떤 예외도 없이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이제 은퇴를 하거든요. 이게 고벨사입니다. 이게 이제 명문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와가지고 자기 고향에서 위스키 양조장 만들고 군납하고, 번에 기념관을 위스키 판매 특별 허가를 해요. 대통령이 위스키 장사하겠다는데 하지 마라 할 수 없잖아요. 프랑스 전쟁 위기 때 내가 또 차림을 임명해라. 내 몸에 있는 한 조국에 바치겠다. 이 전쟁이 다행히 안 나요. 안 나가지고 뭐, 만연히 총사는 걸 안 합니다. 그러다가, 그 당시 의료법 중에, 치유법 중에 피 빼는 거. 이게 이제 전 유럽에 다 성행했습니다. 근데 아프다 하면 피를 빼면 나오는 거예요. 사실 피를 빼면 좀 시원해져요. 인후염 악화되는데 의사들이 실을 뽑았거든. 결국은 더 쇠약해져가지고 죽어버려요. 이게 이제 마지막 장면. 아무리 해도 안 돼, 죽어버려요. 연장에 자기 시중든 노예 해방시키고 돈 주고 자기 노예 다 해방시켜라. 아내 보고 당신 노예도 다 해방시켜라.
근데 백발에 가발 안 하고 염색 안 하고 염색하고 멋진 댄서에 술꾼이지만은 지나치지 않고 이빨로 고생 많이 해가지고 나무 틀니로 만들었다가 나중에는 코끼리 이빨로 했다가 나중에는 사람 이빨 흑인 노예 이빨 같다. 참 기분 별로 안 좋을 것 같아. 음식 맛도 없을 것 같아. 그 아내는 3년 뒤에 이제 부인이 죽거든요. 그때 이제 이 모든 노예들을 결국은 그 바로는 못 해주고 남편 유언서 바로 못 해주고 서서히 이 부인도 다 남편 뜻에 따랐어. 그래서 이제 다른 주에 못 팔게 노예가 해방시킨 대신에 딴 주 가면은 또 노예가 되거든. 버지니아는 안 그렇기 때문에. 워싱턴 무덤입니다. 이 버는 기념관에 가면 이 무덤까지 다 볼 수 있어요. 다 볼 수 있는 게 기념관, 다 워싱턴 관련 인물.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토마스 제퍼슨